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서 10,000명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란의 리라화 가치가 한 3배 정도 추락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지금 외환위기 파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480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직접 맞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70포인트가 폭락을 했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결론은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한 20년간 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환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저술했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서 10,000명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란의 리라화 가치가 한 3배 정도 추락을 했고요. 지난 10년간 한 40배 정도 추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외환위기 파산했습니다. 2026년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환율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997년도 2,000원까지 갔었죠. 1달러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1,600원을 찍었습니다. 1,600원 찍었던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면 40년간, 30년간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금융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우리한테 6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7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가 되는 비중이 0.1%, 세계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20위까지만 발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태국이 한 10위 정도 되고 헝가리가 20위인데요. 우리나라는 0.1%로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제조업은 이렇게 강한 나라고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자동차의 대국이지만 원화는 이렇게 경쟁력이 약합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인데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단기 채권을 가장 먼저 팔았던 게 일본이고 미국도 따라 팔았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국가 GDP의 2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현재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렇고 국가 GDP의 80%를 외환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밑에 조그마한 섬나라죠. 국가 GDP가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국가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외환보유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외환보유고도 낮고 두 번째는 한미통화수합을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억 달러가 직접 투자, 10년씩 투자되고 미국의 해양 조선업을 부활시킨다 그런 목적으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의 한 85% 정도 됩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한국과는 통화수합을 해주지 않는다.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미국이 왜 우리한테 한미통화수합을 해주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입니다. 금년도에 한국의 국가부채율 52%입니다. 52%니까 아주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F는 비기축통화국,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죠. 세계 40위권이니까 기축통화국은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달러, 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영국의 파운드화 5개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은
미국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돈을 기축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죠. IMF는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푸는 나라다.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죠.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올해 작년보다 국가 예산을 8% 올렸습니다. 728조입니다. 작년에는 추경 예산을 40조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 확대 재정을 5%, 4% 이상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2% 올랐고 최저임금 올해 2.9% 올렸습니다. 정부가 8% 이상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저는 오르고 있는 이유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것도 저는 책임이 큽니다. 전 세계의 법인세의 평균은 21%인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26%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1% 법인세를 올려버렸습니다. 26%가 된 거고요. 전 세계 평균은 21%고 미국은 21%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 1위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2026년도 금년이죠.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30조를 올해 더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미국이 법인세를 낮춰주고 미국은 강력한 노조도 없습니다. 미국은 공무원들 원래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법과 원칙대로 하죠.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엄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나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투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45%가 외국인 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 자꾸 외국 기업 아니냐 그러는데 롯데와 쿠팡 다 외국인들이 대주주입니다. 롯데는 롯데홀딩스 일본 대주주고 그다음에 쿠팡은 쿠팡 INC가 대주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쿠팡은 한 30만 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100%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주주는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이미.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현대자동차, 미국, 베트남, 인도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노조,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법인세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국가와 국회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현재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에 다니는 우버 있죠. 그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를 붙이는 겁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해외 출장 가면 우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기존 택시보다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는데 택시 요금만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우버만 허용해도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 한 30만 개 이상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우버 타다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870년도 개화기 시절에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한국은 쇄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꼭 묶고 외국인들이 새로운 과학을 못 가져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20%를 공급하고 있고 반도체도 1등인데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빨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이런 큰 흐름의 물결을 편성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버가 금지되어 있어서 저는 정부가 빨리 혁신해야 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5년간 매년 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3%, 인도가 6%, 7%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2%밖에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다. 저는 국회와 정부가 정말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요. 전체 예산의 10%는 국방비고 33%, 3분의 1은 정확하게 복지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건 정말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또 선거 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요양비라든지 또 기초생활지원비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가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되면 항상 복지비를 올리고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복지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이 한 30%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표로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라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근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복지비를 계속 늘리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채라고 부릅니다. 그게 올해 5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수자원공사 있죠. 이런 데는 전체 부채율이 한 10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은 부실이 많거든요. 특히 LH공사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니까 임대아파트처럼 뭐 보전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올해 순수한 국채는 52%, 그렇지만 공기업 부채,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2026년 1월 130% 정도 된다고 우리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외환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외환보유고도 낮고 통화스와프도 한미 한일 두 개 다 없고 국가 부채율은 50%가 아니라 130% 정도 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오른다. 한국은행의 현재 외환보유고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0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기로 한 거다.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 중에 90%가 미국의 채권과 국채,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에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연이자가 100%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다. 한국과 대만이 똑같은 산업 구조입니다.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1948년도 중일 전쟁이라든지 국공합작을 해봤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6천억 달러까지 비축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전쟁과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지만 IMF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유발했습니다. 한국이 부실하다 이러니까 채권을 팔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IMF는 한 7천억 달러, 국제결제은행은 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고 저는 아마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올 연말에 한 1,600원, 내년에는 1,700원,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그 시기는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